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휴젤이 세계 최대 보툴리늄 톡신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FDA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및 유일한 기업이자 전 세계 세 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온상업 초전도체 관련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물리학회에 따르면 김현탕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8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APS 3월 학회 초전도체 세션에서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PCPO-SOS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정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정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온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PB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흐름 자체는 지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다는 것. 하지만 오늘은 현물 쪽에서 매수세를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4%가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매우 좋다 보니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도체 쪽이 당장 고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20%가 넘어가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상단 밴드가 2,800포인트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역시나 반도체이고요. 기타 다양한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는 것. 물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누가 이어갈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당장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상위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잘 버텨주고 올라갑니다. 시장에 크게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사실상 2차 전지 정도밖에 없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수준만 유지해 준다면 시장은 여기에서 크게 꺾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없다고 봐야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중요한데 당장 3월, 5월은 우선 없을 것 같지만 6월부터는 그 기대감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외생 변수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월 23일에 보였던 2694.80포인트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리스크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3월에 들어서 이제 3월의 이벤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관련해서 이사의 의결과 관련된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3월 15일에 이제 삼성물산의 주총부터 개최가 되는데 한 2주 전 시점이죠. 그래서 저 피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응이 배당에 대해서 배당 기일을 확인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기일이 지난 금융주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꺾이지 않고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배당 기일 이후에도 지금 기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수급이 유입되는 측면은 이제 뭐 금융위에서 이런 부분을 내비쳤죠. 저 PBR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1차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책 같은 경우가 추가로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주주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고 여기 더해져서 직접적으로 상장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까지 제기를 하겠다라고 강제적인 멘트를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요. 지금부터 저 PBR주를 통해서 살펴볼 점은 기존의 주주친화 정책 부분, 배당 성향의 증대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일정을 미리 공시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매입 소각을 단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성장주의 환경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성장주라고 하면은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인데 IT를 중심으로 지금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저점을 딛고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상황인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함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의 성장 시점 안에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요. 감산에 대한 부분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HBM3E 같은 경우가 과연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상용화는 시키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대량 생산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움직일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나와봐야 아는 요소잖아요. 한 가지 요소를 더 대입을 해보면 6월에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다뤄집니다. 그랬을 때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감면 부분이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그룹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불리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도 물론 챙겨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 또한 지금은 주목할 시기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전체 주식 비중이 현금이 한 30%, 주식이 70%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오늘의 시장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까지 관심을 가져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화두는 반도체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휴젤의 이슈도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에 대해서 세 번째 도전 만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 결코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윗꼬리를 오늘 많이 달고 내려오고 있지만 갭을 띄웠기 때문에 흐름은 우리가 좋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사의 주된 판매 재원 중 하나인 필러 또한 30%가 넘어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연평균 보툴리늄 톡신 시장의 성장률이 12%가 넘어갈 만큼 시장에 잠재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휴젤이 돌파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 또한 오늘로 확인했는데요. 25만 원까지 상향되는 조정, 그런 리포트가 나오곤 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휴젤의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휴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초반이었는데요. 대략 2월경에 이때 이유 없이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휴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 여기에서 대웅제약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똥이 휴젤에게도 나타났는데, 이때 휴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 자체도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주가가 밀렸지만, 동 구간에서 휴젤이 보였던 실적, 또 시장 전망, 경영 환경, 그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주가는 지금 회복을 했고요.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며칠 전이었는데요. 2월 20일 이날 주가가 대략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산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매우 크게 해소가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보이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나온 리포트에서도 올해 동사에 대한 실적 전망, 영업이익 기준으로 16%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는 아직 미국에서의 매출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내어놓은 전망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휴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휴젤과 더불어서 그럼 보툴리늄 톡신 시장 전반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 자체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슈가 더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FDA 승인을 받은 휴젤 같은 경우에 접근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아직 산존하고 있기에 그러한 부분의 해소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네, 이슈가 다른 종목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해소될 때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살펴본다면 셀트리온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에서 또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진펜트라 매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출 총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다지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실적은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시장의 제약 바이오 트렌드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을 예를 들면 기술 수출 측면이죠. 구조가 다른 로열티 변경에 따른 기술 수출화. 그런데 구조가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겠고, 그다음에 하나의 트렌드는 항체 항물 접합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과거의 기술 수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강한 면이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익수다라는 기업에 지금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또 다른 뭔가를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다른 제약 바이오 군들 대비해서 좀 답보 상황인데, 주총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주주 친화 정책의 카드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가능성까지 기대를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즉 실적 기반을 중심으로 당장의 한 방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추가적인 합병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의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1등주에 대한 진입입니다. 지금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추적을 해온 상황인데 지금 구체적인 로열티 비율이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추정되는 로열티 비율을 하단으로 대입을 해보더라도 적어도 시가총액 10조 이상까지는 기본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한 8조 5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등주 같은 경우가 다음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을 할 텐데 그런 요인은 다음에 또 존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등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1등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휴재처럼 사실상 제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시점에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치료제 이걸 개발을 한다 혹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결국 코로나19가 매우 잠잠해지면서 그때 투자했던 그 모든 비용이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이 사실상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부터 기술 이전, 기술 수출 이와 관련된 해결책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그것과 관련된 이슈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한 휴재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로 보면 제약 바이오지만 결국 제조업 기업과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제조업 기업으로서 일반 의약품이 되든 아니면 전문 의약품이 되든 시장에 꾸준히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저는 주가가 잘 버티거나 그리고 시장이 괜찮을 때 함께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임상에 대한 기대감, R&D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그것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면 제조업 성격의 기업을 제조업 성격이 강한 기업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제조업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로봇 쪽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1일에 작년 8월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달성군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오늘 로봇 섹터 전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대표적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를 보면 한 0.13% 전체적으로 크게 반응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봇주 중에서 지금부터 주목을 할 것은 새로운 제품의 출현, 우선 대기업 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제품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핏의 출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군들 중에서 유로모픽 반도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뇌신경을 유사하게 만든 그런 반도체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에 대해서 좀 이런 인간 자체와 유사한 로봇의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제기는 하지만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가구당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맞먹는 가격이에요. 이 보급이 실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달라질 수 있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당연히 함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비록 로봇주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주가들이 시세 탄력도는 강하지는 않은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보다는 좀 달라지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 기업들, 보핏을 예로 들면 이렌시스가 이미 시세가 났고 인탑스 같은 종목에 반응이 가능할 거고 기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과 관련된 부분 상용화의 단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보핏 출시 이후에 관련주의 향방을 주목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삼익 THK가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 지정을 해서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로봇이라고 하는 그 산업 테두리 안에 이 의료용 로봇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로봇이라면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시스템과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더욱 큰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도체 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렌시스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오늘 형성한 고가는 9.79%로 더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로봇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그리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매출이라는 것.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비용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섹터의 훈풍과 순환매는 또 옵니다. 로봇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풍이 한번 불어닥친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로봇 관련해서도 훈풍이 돌 겁니다. 그때 동사 또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선 올라왔을 때는 잠시 종목을 정리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땐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로봇과 사슬 관련해서 또 AI 쪽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역시도 AI 훈풍이 작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 주도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시장 전체적으로 얼마나 커질 거로 예상하시나요? AI의 확산은 우선은 오픈 AI가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챗 GPT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내는 기업들이 생겨나는지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원래는 가장 강하다가 최근에 대주주 매도 이후에 오늘은 한 1.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MS의 코파일럿과 필적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협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 폴라리스 AI가 강한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갭상승 했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22%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모멘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은 확실해요. 주가의 방향은 상승인데 여기에서 속도가 어떤 식으로 붙을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 협업이 나타나는지 이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진 기업과 AI에 대해서 대형 언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들이 협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해외는 쉽지 않은 구조고요. 우리나라와 지금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대기업 간에 추가적인 협업이 나와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의 주가는 최근에 좋지 않죠. 이 부분은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국내 유저의 확보는 기본이고
해외 유저의 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장에서는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강도는 강하지는 않은데 협업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반응은 확실히 있어요. 그랬을 때 유의를 할 점은 지금 과거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실적이 공공 기반으로 나오고 여기 더해져서 우리나라 대기업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글과 컴퓨터를 토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AI는 사실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미국 공군의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식에 따라서 종목군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또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렇게 두 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방산 쪽은 지금 단순하게 이런 미국의 8조 원 투입해서 무인 전투기를 띄운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무인 전투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약간은 별개의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방산 쪽으로도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흐름을 감안한다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결국 다 수혜를 얻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러한 산업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더 태동을 하면서 우리와 조금은 낯설었던 산업까지 다 수혜를 받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도 그렇지만 이 AI라고 하는 이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전부 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당장 여기에서 꺾일 건 아닐 겁니다. 예전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에는 분명 이 PC의 보급이라고 하는 이 이슈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크게 화랑을 보였고요. 덕분에 세계 경제가 한 차례 크게 튀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그리고 2020년대에는 이제 무엇이 될 건가? AI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크게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더욱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 기저에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4년 AI와 관련된 이슈가 태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조금은 역발상을 해봤어요. 시장이 성장주에 반응하고 있는 환경인데 반대로 실적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좀 조정을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업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MZ세대의 소비를 기반으로 중저가 라인업이 계속 팔려나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훼손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상승도 나타나지만 3월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분기 실적의 연속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관련주의 주가 하반 경직성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 종목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 업종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와봤어요. 실적 발표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상보다는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에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한 16% 후반이 나왔고요. 문제가 되던 중국 법인 부분은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법인의 실적 같은 경우가 아직 좀 기저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법인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까지 나오는 환경임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큼의 실적을 올해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박스권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2분기에 5개의 신규 허가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썬블록 제품이고요.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3,90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주가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42,000원, 박스권 상단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 박스권의 하단이 이탈을 했을 때는 우선은 손절하고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티가의 종목 코스백과 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라인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저는 잘 가는 섹터, 그냥 거기에 올라타는 게 참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유독 민감하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재나 부품 모두 다 괜찮은 결과를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장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TSMC나 파운드리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최첨단, 더 정밀화된 장비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거고요. 또 장비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너무나 셉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조금은 자본의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참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TSMC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는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비용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반도체 장비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섹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단기적이 되든 중기나 장기적이 되든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볼까요? HPSP인데요.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 며칠 동안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 한미반도체가 동사에 대한 지분을 12%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갈 때 동사의 주가 또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는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을 언제나 이겨냈고요. 그 속에서 실적 또한 잘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매출액 305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21억 원인데요. 수치만 보면 크진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건 흔치 않습니다. 20%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현 시점에서 크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경영 환경에 놓여 있고 앞으로 매출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다면 주가 또한 결국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 2월입니다. 2월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 단계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리포트 또한 많이 나오게 되고 목표 주가도 올라갔는데요. 이후 조정이 나왔지만 3월 첫 거래일인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윗꼬리가 꽤나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여기를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62,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HPSP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2,500원, 손절 라인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첫 스타트를 정말 잘 끊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1.24%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2,67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1.09%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879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은 5,21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6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세 보이다가 매수로 막판 들어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1억 원 정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IT 중심의 강세가 명확했어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종목들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 후공정단 중심으로 계속 강한 시세들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수급 보더라도 거래소 기준 외국인의 매수가 5,200억이 넘어갔어요. 장 막판까지 계속 매수에 일관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로그램 매매를 놓고 보더라도 한 1,000억 원 이상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유입이 되는 모습, 여기 더해져서 구조 개편을 얘기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저 PBR 관련해서 배당에 대한 측면이 기일이 지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 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 앨런 머스크가 변압기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재룡전기는 2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사이클상에 수요에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슈로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경고 종목으로 제시되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산업에 대한 이상은 없단 말이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매수 대응이 가능한 이벤트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긍정입니다. 이런 수급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에 변수가 좀 비어있죠. 일정 발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어있다 보니까 좀 긍정의 시각을 열고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오늘은 선물보다는 현물 쪽에 크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 이상, 사실상 코스닥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금액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견조한 흐름 속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결국 2월 23일에 보였던 2694포인트, 이걸 언제 돌파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 눈에 보였던 게 이제 옵션이죠.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담습니다.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가치의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꼭 옵션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콜옵션을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루 내지 이틀, 길게 보면 한 3일 정도만 보고 아마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이라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 혹은 3일 정도,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전에는 옵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델타값 또 감마값, 이걸 감안하면 한 번 정도는 오늘과 같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그래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 시장은 1%대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의 첫 거래에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발을 빼고 있는 시장입니다. 종목별로 등락수를 이어서 좀 살펴본다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지만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강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98%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삼성생명으로 7.2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강 금속 업종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주는 업종인데요. 2.82%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로 6.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계 업종에서도 2.38%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88%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2.91%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이 2.9%로 그 다음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B2라고 해서 빚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가 지금은 또 성장주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지금은 좀 투자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한 부분을 추정을 해보더라도 손실 보는 종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신용에 대해서 특정 잔고 이상으로 또 넘어서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직은 잔고 부분을 보더라도 목에는 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시장 안에서 개인 주체들 매도는 거래소 한 6,200억, 코스닥은 한 2,000억 정도 출회가 되었는데 오늘 매도 자체는 좀 아쉽기는 한데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최근의 매매는 2차 전지 쪽 매수가 또 추가로 되었고 IT 쪽 매도가 꽤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추정치를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IT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PBR 관련주들은 한 30% 정도,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좀 계속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고, 현 구간에서는 B2가 추가로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심리적으로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좀 저해된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레버리지를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비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만큼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PB님 의견 어떠실까요? 위험합니다. 사실상 B2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 시장은 언제나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저 PBR이 되든 성장주가 되든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따른 성과가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정 시점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시장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 이겨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만 다 된다면 참 좋겠지만 결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폭락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본이 언제나 더 많은 비중 꼭 지켜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자본 비중이 더 높게 가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역시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조금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주 소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행보는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밸류의 프로그램 기반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총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그게 약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 주 다음 주 왜냐하면 15일부터 주총이 말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주주 측면의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러한 펀드들 같은 경우가 더 활성화될수록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주분들은 체크해야 될 게 내가 가진 주식 같은 경우가 이사의 안건이 어떤 게 올라왔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의 안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주 환원책과 주주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 주주의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냉정하게 오너 일가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요. 그들의 비중이 높을 뿐 저희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종목 위주로 우선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저 PB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것처럼 앞서 이야기한 이런 행동주의 펀드 이 모든 것들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한 번씩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런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한 기업들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기사는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된 기사 내용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장에는 저희가 어떤 섹터를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IT 쪽이 강했어요. 강했다 보니까 내일은 시세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실적 기반 종목들을 또 추리고 가는 겁니다. 방산, 임플란트,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변압기 부분 짚고 갔었고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 종목들이 좀 약해요.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크게 둔화된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지금 지수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관련된 건설 기계주들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 기계 관련주도 함께 챙겨보심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는 1등주 같은 경우로 놓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이런 주가들이 오버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인프라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PB님께서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잘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반도체 또 IT 내일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피해가기보다는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담아두고 조금 기다리는 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섹터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대세는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설령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갔을 때 물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착안해서 내일도 반도체를 계속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오르는 섹터를 따라가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대감이 많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 라인 34,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은 HPSP입니다.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운데 장비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62,500원, 손절 라인 5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